무형자산의 상각 볼게요.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게 유형자산은 감가상각이라고 얘기해요. 투자부동산도 원가모형 같은 경우엔 감가상각이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무형자산은 상각한다고 얘기해요. 무형자산 감가상각비. 자, 무형자산의 감가상각비 구해보세요. 이러면 안 돼요. 그냥 무형자산은 상각비예요. 아시겠죠? 좋아요. 이유는 없습니다. 옛날에 회계를 맡으신 분들이 그렇게 하기로 약속을 했어요. 지우고 이제 우리 무형자산의 상각을 볼 건데요. 표를 보고 바로 정리할까요? 저랑 표를 보고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요 표만 보면 다 나오는데 일단 여러분 무형자산은요 내용연수를 유한과 무한이 아니라 유한과 비한정으로 나눠요. 자, 만약에 우리 회사가 외부에서 저희 회사가 CGV예요. CGV 디즈니에서 겨울왕국 판권을 2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얻었어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돼? 겨울왕국을 2년 동안 틀 수 있는 판권을 사왔기 때문에 무형자산이 된다고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무형자산을 몇 년 동안만 쓸 수 있어요? 2년 동안 틀 수 있다면서요. 그럼 이 겨울왕국 판권을 무형자산으로 기재한 다음에 2년 동안 상각해야겠죠. 이런 걸 뭐라고 그래? 내용연수가 유한하다고 합니다. 어렵지 않죠? 그럼 내용연수가 무한이 아니라 비한정이 뭐냐면 두 가지 케이스예요. 두 가지 케이스. 자, 이렇게 준다고. 정부에서 만약에 SK텔레콤이나 SBS한테 주파수권을 주거나 방송국을 할 수 있는 권리를 준다고요. 돈을 받고 주는 거지 그냥 주는 게 아니에요. 돈을 받고 정부에서 준다고요. 주면서 어떻게 줘? 이게 문제가 됐던 게 뭡니까? 옛날에 면세점 사업권 같은 경우엔 면세점 사업권을 주면은 우리 회사가 망할 때까지 평생 쓸 수 있게 해줬다고요. 그러다가 저번에 어떻게 했어요? 면세점 사업권도 5년에 한 번씩 다시 신청을 받아서 다시 허가를 주는 허가제로 바뀌었잖아요. 따라오시죠. 그럼 이 면세점 사업권 같은 경우에 예전에는 면세점 사업권을 한번 얻으면은 우리 회사가 망할 때까지 쓸 수 있었어. 어렵지 않죠? 그럼 내용연수를 알 수가 있어요, 없어요? 모르지. 우리 회사가 언제 망할 줄 안 하는 거랑 똑같은 건데. 그쵸? 무한은 아니라고요. 왜냐면 면세점 사업권을 획득하더라도 언젠가는 우리 회사가 망할 수 있기 때문에 무한은 아니야. 하지만 우리 회사가 당장 언제 망할지 모르잖아. 그래서 한정만 안 해놓는다고요. 그걸 비한정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내용연수를 유한과 무한으로 나눈다고 하시면 안 돼. 유한과 비한정이야. 그러다가 이제 우리 회사가 면세점 사업권을 나는 무한인 줄 알았는데 우리 회사가 망할 때까지 쓸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정부가 바뀌었더니 정권이 바뀌어갖고 야 이제부터는 허가제야. 10년에 한 번씩 허가받아.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내용연수가 비한정에서 유한으로 다시 바뀐다고요. 아시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러분 내용연수가 유한이랑 비한정으로 나눠지지만 추후에 내가 내용연수를 알게 된다면 반드시 유한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렇죠? 원칙은 유한이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오시죠? 그럼 당연히 유한일 경우에는 상각은 해줘야 되고요. 내용연수는 어떻게 해야 돼? 법적인 내용연수와 경제적 내용연수 중 짧은 기간으로 간대.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경우예요. 자, 만약에 제가 해커스랑 계약했어요. 해커스한테서 제가 강의를 하게 되면 만약에 계약금을 받았다고 칠게요. 계약금을 만약에 한 100억 받았다고 칠게요. 뻥인 거 알 수 있으시겠죠? 계약금을 100억 받았다고 칠게요. 5년 계약했어. 저희 해커스에서 저에 대한 계약금도 무형자산의 인신요건을 충족해서 무형자산으로 잡아놨대요. 계약기간이 5년이래. 그럼 5년 동안 생각해야 될 거 아닙니까? 어렵지 않죠? 그래서 100억 주고 딱 데려왔더니 제가 지금 동영상 찍는데 갑자기 아씨 못 해먹겠네. 안 해! 가버리고. 뭐 동영상 보는데 학생들한테 뭘 봐? 아이씨 막 이러고. 그러면 곧 잘릴 거 아닙니까? 얘가 데려왔더니 상태가 이상해. 그래서 봤더니 2년밖에 못 쓸 것 같대요. 강의를 저를 2년밖에 못 시킬 것 같아. 그럼 5년과 2년 중에서 어떤 걸로 생각해야겠어요? 2년 해야겠죠. 똑같습니다. 그래서 법적인 내용연수와 경제적 내용연수, 우리가 계약서 쓴 내용연수와 우리가 볼 때 몇 년 동안 사용할 수 있을지 그 내용연수 둘 중에서 당연히 짧은 걸로 가야 돼요. 어렵지 않죠? 자, 요거는 모르셔도 됩니다. 이거는 중급회계 가서 할 내용이니까 요거 보시죠. 비한정. 여러분 내용연수를 모르는데 어떻게 상각을 해요? 그래서 무형자산 중에서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경우에는 상각을 안 합니다. 다만 매년 손상이라는 걸 해주는데 요건 아직 안 배웠기 때문에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중급회계 가면 배워요. 그래서 내용연수가 유한할 경우엔 당연히 상각을 하고 둘 중에 짧은 기간으로 가지만 내용연수가 비한정이라면 상각을 안 한다. 여기까지만 정리하시면 되고, 자 이제부터는 다 여기 얘기입니다. 다 여기 얘기야. 여러분
내용연수가 유한이라면 감가상각 방법은 어떻게 될까요? 기본적으로 유형 자산과 마찬가지로 무형 자산도 정액법, 연수합계법, 정률법, 이중차가법, 생산량 비례법 내가 원하는 방법 다 쓸 수 있어요. 하지만 내용연수를 미래 경제적 효익의 소비 형태에 따라서 감가상각 방법을 결정하는데 미래 경제적 효익의 소비 형태를 합리적으로 결정할 수 없어. 그럴 경우에 무형자산은 반드시 정액법만 써야 됩니다. 읽어볼까요? 경제적 효익이 소비되는 형태를 신뢰성 있게 결정할 수 없을 경우에는 정액법만 사용한다. 요 밑에 보지 마시고. 근데 비교해서 아셔야 되는 경우가 뭐냐면 유형자산 같은 경우엔 미래 경제적 효익의 소비 형태를 결정할 수 없다 하더라도 모든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지 무형자산처럼 정액법만 써야 되는 건 아니에요. 저희 시험에 10번도 넘게 나왔습니다. 좋아요. 여기까지 체크했고요. 잔존가치. 무형자산 여러분, 무형자산의 잔존가치가 아주 예외적인 사항 빼고는 없어요. 그래서 예외적인 사항을 제외하고 무형자산의 잔존가치는 0으로 본다. 여기까지만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